안녕하세요. 중졸 1%의 삶을 살고 있는 강남 호야입니다. 오늘은 전에 영상에서 예고 드렸다시피 한국형 시크릿을 좀 소개하고 전 연구할까 해요. 2006년도에 발간된 론다번의 시크릿이 있고요. 그리고 그 책보다 앞서 한 약 10년 가까이 먼저 써낸 책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시크릿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쓴 이 땅에 태어나서란 책입니다. 1998년에 본인이 직접 써서 내셨고요. 그 전에 써놓은 책, 실언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은 본인께서 쓰신 게 아니라 작가 대피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본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다 적으신 거예요. 자서전이죠. 이 책 자체가 시크릿이에요. 조선소 건립,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올림픽 유치, 그리고 그 잔잔한 모든 것들, 여기 나오는 일화들이요, 다 시크릿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책이나 시크릿을 보면 외국 서적이다 보니까 헨리 포드, 앤드류 카네기, 에디슨,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시크릿에 나온 사람들처럼 대단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고민했어요. 한국형 시크릿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이 책 전 추천합니다. 저는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의 책이고 이 책 자체가 자기계발서이자 성공 철학서라고 생각을 해요. 시크릿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 책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쓰신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생각이 분주하다는 말은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라 웃고 말았는데 나는 잠잘 때 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는 거의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 생각을 해야지 하고 의지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하는 말이 맞다.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밥풀어 하날 만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리 잡으면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키워서 머릿속의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일거리로 확대시키는 것이 나의 특기 중에서 주특기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씨앗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몇 개의 씨앗이든 함께 품어놓고 둥글리면서 키워가다가 그 중에 하나나 둘을 끄집어내서 현실화 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미군 공사를 하면서 정부 발주 공사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곧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기다. 시크릿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상상하라고 하고 그 생각의 씨앗을 품으라고 하고 뿌리라고 하죠. 여기에 또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자주 나오는 언어, 현실화. 그쵸? 정종 회장님도 아셨던 거예요. 정종 회장님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 순우리말이고요. 저희가 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상의 한자가요 뭐냐면 생각 상자인데 밭 전자에 마음 심자를 합쳐 놓은 것이 상자예요. 그러니까 밭에 마음을 심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란 글자가 완성되는데 우리 정중현님께서 여기서 씨앗이라는 표현을 하고 하는 표현이 생각 상자를 가르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라는 표현을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상상이라고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 뿐이지 이걸 다 상상으로 바꾸면 시크릿에 나와 있는 말과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그러느냐, 상상만 하면 되느냐, 단순히 상상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자기의 기준, 그리고 확언 같은 게 들어가야죠. 정주영 회장님이 쓰던 확언이 2개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보면. 보통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의 책을 보면, 확언들 보면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몇만 달러를 벌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모든 목표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매번 확언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 통틀어서 정주영 회장님은 딱 2가지 확언으로 모든 걸 극복하세요. 더할래야 더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 더하려고 더할래야 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 이 말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건설업이나 고속도로를 깔고 소양강댐이나 모든 일을 하실 때 공기 단축,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이 간단한 확언을 가지고요, 모든 걸 이뤄내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거죠. 본인께서 마음에 들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강댐을 만들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요, 조선소를 세우고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공기단축이라는 이 확언으로 엄청난 돈도 벌어들이시고요, 절약하시고요. 대단하죠.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은 상상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밀어붙이면서 상상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얘기가 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상상을 다들 하라고 하는데,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의 책을 보면 어떤 상태에서 상상하라는 거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뭐 눈을 감고 심상화하고 이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긍정적인 상상이 나오기가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좀 유행하는 건데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고 도파민이란 호르몬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호르몬들과 다르게 보상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고통 다음에 오는 게 보상 호르몬 도파민이에요. 운동 끝난 후에 도파민이 나와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보상받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이렇게 긍정적인 기분을 주는 이 도파민은 항상 고통 다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상상을 하려면 아주 고통스럽고 밀어붙일 때 보상 호르몬과 함께 나오는 도파민과 함께 긍정적인 상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의 상상을 보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고 고통스럽고 난 다음에 좋은 상상을 하셨고 그런 걸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의 이론이 무조건 맞는데 이런 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고통을 견디셔야 돼요. 우리 뇌 자체가 보상 호르몬을 얻는 과정이 고통 다음에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반복한 후에도 도파민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반복되는 일을 하면 뭐 짜증은 나시지만 반복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단순히 런닝이에요. 런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뛰는 거죠. 반복해서 양발과 양팔을 휘저으면서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도파민이 확 나오죠. 여러분이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막 그날 똑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도파민이 나서 기분 좋아지죠. 보상체계가 그래요. 우리 두뇌가. 한국형 시크릿 첫 번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반복하는 일을 하세요. 생각을 끄짐없이 하더라도 그 고통에서 나와서 도파민이 나와서 멋진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반복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머리를 문지르거나 어떤 반복되는 행동하고 난 다음에 자기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쵸? 정지용 회장님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셨고요. 정지용 회장님은 계속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셨어요. 한국형 시크릿 반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도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하루 만드시고요. 오늘도 무언가 반복할 것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 반복은 반드시 자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 반복은 분명히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멋지게 그런 일을 해내셨던 정종 회장님이 그걸 증명하셨고요. 예, 지금까지 1%의 삶을 살고 있는 강남 호야였고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구독자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채널 만든 게 정말 한국형 시크릿을 제가 증명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론다번이 사람들을 모아서 영화 시크릿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고 시크릿을 제작을 하고 책을 써낸 것처럼,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1만 명이 모이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자이자 동업자이자 그리고 고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플랫폼 사업은 나중의 일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사명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 10,000명이 모이면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사업이 있겠더라고요. 그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저의 동업자이자 투자자이자 고객이 되시는 겁니다. 한국형 시크릿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구독자 1만 명이면 제가 갖고 있는 사명도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시크릿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강남 1%, 강남 호야였고요. 예, 감사합니다.